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5월 13일 5월의 두 번째 금요일 부산 예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코리안 더비도 있고 큰 경주가 있습니다. 2주차인데도 일단 축전 두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1경주부터 9마리, 8마리 편성도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7마리 편성도 있어서 전체적인 편성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크게 터질 편성은 없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축만은 없어요. 얘가 축이다라고 싶은 말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중배당이 이제 드문드문 나오는, 그리고 몇몇 경주는 혼전 경주가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면서 저중 고배당, 전체적으로는 중저배당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추천 경주는 4경주하고 고배당 노리는 8경주, 4경주하고 8경주를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면서 1경주부터 예상 가겠습니다. 기수 빼고는 얘가 대가리죠. 이성재 기수를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기수는 외곽으로 잘 못 빼더라고요. 이게 말처럼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외곽에 있는 말들이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는데, 코너 돌면서 이제 가속력 때문에, 그러니까 원심력 때문에 외곽 말들이 압박이 들어가는데, 자기 라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쪽 비워두면서 타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서 꼬맹이들, 특히 신인 기수들이 안쪽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죠. 이성재 기수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닥 신뢰가 가는 기수는 아닌데, 어쨌거나 4번마 평화축제는 여기서는 한 수 위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징적인 부분은 빠른 말들이 제법 있습니다. 레디꼬도 주행심사 때는 앞에 나갔었고요. 가속데이도 선행을 한번 내뺀 전력이 있고, 이 원더풀 오션이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선행입니다. 그리고 인기마필인 또 희망펀치도 초반이 13초 6, 투투코인도 직전에 선행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앞이 빡빡하게 올라가가지고 앞선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주죠. 그렇게 따지면 가속대인은 이때처럼 따라간 이후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감 4번 6번으로 끝나도 할 말이 없고요. 네, 사실 6도 그렇고 9도 그렇고 확고한 느낌은 없어서 4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4는 인정해야 되는 말이고요. 10번을 한번 배당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엘버트윈입니다. 이 말은 데뷔전 편성을 좀 보셔야 돼요. 벌마이스터가 있고, 최근에 대상경주 2번 먹었죠. 골든파워. 여기 잣나웃길 있고, 또 인기마필인 밀크데이도 있네요. 사마렁이 36초 6이기 때문에 끝걸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수 전개에 따라서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직전에는 3코너 진입 시점에 말이 외측으로 기대면서 주행이 불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번 앞이 어느 정도 치열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경주인데, 무너지면 한 마리 온다면 10번이겠죠. 제일 재밌습니다. 10번이 제일 재밌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10번 놓고 갈까요, 내일? 모르죠. 4번은 축에, 복병은 10번입니다. 이경주입니다.
이것도 축이 없어요. 인기마들이 이번 주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경주가 인기마들이 하나같이 믿을 수 있는 말들이 없습니다. 이 네 마리 팔리는 경주인데 제일 불안한 인기마 비케하나 1300 단독 선행 완전 퍼짐. 그리고 전전 경주 3월 20일 경주. 3월달 안쪽 주로 무거운데 서수은이 바보같이 안쪽 들어가서 죽었구나. 당연히 직전 경주 강축. 근데 빠졌어요. 전전 경주보다 약한 편성에서 빠졌어요. 근데 얘가 1300으로 거리 늘렸는데 뭔 근거로 얘가 축입니까? 제일 불안한 인기마지. 나르켓 앞선 약해지면 살짝 올라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단한 추임마가 아닙니다. 맨 뒤로 밀리면 또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요.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 가장 나은 말은 킨즈대로입니다. 근데 이 말은 못 믿는 이유가 체중이 400kg가 안 나가요. 뭐 10몇 년 전에는 뭐 400kg 초반대 300kg 말도 그때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300kg대 말은 거의 없었죠. 근데 얘는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400kg가 안 나갑니다. 이 고개가 높아요. 말이 작은데 고개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타줘야 되고 직전에는 뭐 서수은이가 선행마 바로 옆에서 심한 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직전에 보긴 했어요. 이 말을 복병이나 생각해서 10번을 저도 직전에 봤는데 직전에 기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전개가 나와서 왔단 말이죠. 전개 살짝 꼬이면 이렇게 얇은 말들은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도 제 판단에는 7번이나 10번보다는 6번은 어쨌거나 기수의 역량으로 자력으로 올 수 있는 말은 6번이기 때문에 이 세 마리 중에서는 저는 6번이 제일 세다라고 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밀크데이. 아마 대안으로 내일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안쪽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안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직전에도 세게 안 봤습니다. 세게 안 봤어요. 5도에서 뺐나?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얘가 팔렸을 때도 얘는 센 말 아니다라고 봤던 이유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마지막 끝거리 밋밋해요. 제 판단에. 추임마는 뭐 못 들어오더라도 5착을 하건 6착을 하던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마지막 끝걸이 밋밋해. 그런 말들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추임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미클데이를 그렇게 선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올 수 있죠. 이 편성에서 올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다지 축으로 놓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체중 좀 봐야 되겠죠. 퀸즈대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390kg대도 무너졌다 그러면은 또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낫다. 6번 퀸즈대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이것도 믿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일단 3마리 팔리죠. 7번, 8번, 9번이 팔리고 뭐 5번도 팔리고 1번도 팔리면서 일단 뭐 7번, 8번이 이제 2마리가 인기를 모아주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조견은 8번 쪽이 괜찮습니다. 1경주의 인기 1위인 평화축제라는 마필과 병합시에도 전혀 안 밀렸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직전 3착도 했고 1600에서도 3착을 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데 센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센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부진마 편성에서는 기수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같은 값이면 8번보다는 7번이 조금 더 나은 느낌도 있습니다. 나은 느낌도 있어서 이 편성에는 뭐 이 말이 최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오늘 내일 비가 좀 내린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이런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유리하죠.
이 닥터 캔디라는 필이 선행 나서서 한번 3착을 버텨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 2경주의 주로가 좀 가벼우면 닥터 캔디의 어떤 선행 버티기 가능성이 있고, 초반은 느립니다만 그래도 끝걸음이 괜찮은 마필 중에 하나가 이제 어게인 헬렌이기 때문에 얘도 일단 가능성이 있죠. 이 말이 축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사실. 8은 2주 만에 출전해서 제가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저는 휴양 공백 갔다 온 말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2주 만에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현장에서 제가 판단해 볼 문제인데, 어쨌거나 인기마 중에서는 7번 쪽이고, 비가 와서 좀 주로 가볍다면 1번 막 닥터 캔디 정도 말씀드리면서, 배당은 없을 것 같은데 복병도 딱히 안 보이고 확고한 축이 없는 경주 3경주입니다. 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한번 추천 경주로 붙을 생각입니다. 추천 경주로 붙는 이유는 일단 데릴 만한 말이 많아요. 1번, 2번, 4번, 6번, 7번, 8번, 9번입니다. 9마리 중에서 한 2마리 정도 제외하고는 다 입상 도전이 가능한데 축이 없습니다. 동볼드가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줄 것 같은데 뭐 제가 보는 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제가 노리는 축에 붙여서 뭐 압축해서 배당까지 노리는 승부처 경주로 4경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입니다. 사실 7을 쉽게 그냥 인정해버리면 사실 뭐 그냥 홀짝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경주인데, 저는 오렌지 게라지는 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삼창만 일단 2번이고 최근에 직선에서 외측으로 계속 기대고 있어요. 이거 선행 못 나서면은 3차역으로 빠질 가능성이 다분히 보이는 말인데, 지금 말이 없기 때문에 뭐 거의 내일 강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강력한 축마로 인기가 모일 텐데 의문부호가 붙는 말이고요. 부종은 계속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직전에 이 원더풀 시크릿 놓고 승부를 했습니다. 망신 당했어요, 사실. 요때 걸음하고 전전 경주제 정동철이 타가지고 안 돼서 직전에 될 줄 알았는데, 철호가 특별히 못한 건 아닙니다. 못하진 않았는데 말의 능력이 없는 거죠, 사실. 미련이 남네요, 사실. 이현명이 또 교체가 됐으니까. 못 뛰는 이유는 체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체중이 540kg 너무 많이 나가네. 아델보스가 1800이 첫 도전이고 직전에는 사실 어부지를 먹은 거거든요. 짱이 붙어가지고 직전 경주가 인기만 했던 인디초이스 꼴찌했어요. 인디초이스 꼴찌한 경주인데 앞이 다 무너졌어요. 앞에 나간 말들 다 무너져가지고 매니피송하고 아델보스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기 8인데 선행 가능성 때문에 좀 재밌게 봅니다. 단거리에서는 13초 5나 13초 6도 끊어봤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아델보스는 선임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뭐
투입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성재가 이거 선행만 한번 내빼주면 직선에서 안 밀릴 것 같아요. 1800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 5번 쪽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고한 말이 없죠. 가능성 있는 말들만 많아서 오늘 편성이 다 이렇습니다.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일단 5번 쪽을 5번 아델보스를 그나마 복병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거 인기만 3파전 편성이죠. 2번 막 클리어가 있고 외곽에 10번, 9번 일단 3강으로 팔리는데 복병도 많아요. 복병도 많아서 혼전도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축이 제일 중요한데 2번이 이번에 선행이라서 그냥 액면가는 제일 유리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클리어는 데뷔전 페로비치가 타서 선행으로 대차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휴양 갔다 온 이후에도 계속 지금 복병으로 팔렸던 마필인데 직전에 선입으로 들어와서 또 이번에 선행이기 때문에 인기를 끌어주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때 승부했고 요때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직전에 안 봤던 것 같고 최근에 3번의 경주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센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기 1이라면 좀 삐딱한 눈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부중 변수는 있습니다만 얼라이브 스타가 저는 좀 2번보다는 좀 더 세다라고 봅니다. 근데 부중이 6kg나 늘어서 물론 57을 짊어진 적도 있습니다만 부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의 관심말은 골든벼락입니다. 문제는 산통 배알이죠. 안 좋은 질병이에요. 경주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조교대 걸음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전만큼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직전만큼 좋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상태가 중요한데 뭐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취재 안 되고 그렇죠. 취재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안테나 최대한 돌려서 정보원 돌려가지고 이 말 상태를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괜찮다고 한다면 직전에는 뭐 마방에서 기대치가 높았던 말이 골든벼락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떠나서 직전 편성에서 만약에 나왔으면 정상이었으면 얘가 왔겠죠. 인기 3위 정도인데 말 상태만 괜찮다면 골든벼락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번보다는 10번이 낫다고 봅니다. 칠경주입니다. 역시 인기마 3마리인데 확고한 말들은 없죠. 뭐 벌마스타 뭐 내일 인기인데 뭐 저도 인정입니다. 아마 부산 경마장에서 뭐 가장 빠른 말 중에 한두일 겁니다. 이때 걸음이 예술이었죠. 12월 3일 경주에 페로비치 선행 나서가지고 직선에서 추진 없이 붙들고만 있었는데도 대차승. 그리고 이 전전 경주는 최시대가 초반에 착지 불량 일으킨 다음에 서둘러서 앞에 나갔는데 압박받고 꽝. 그리고 직전 1600입니다만 조교는 그냥 날아다니는 말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복병으로 저도 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번에 뭐 부러진다고 한다면 그저 그런 말로 전락하겠죠. 하지만 1200까지는 아직까지 강자로 보셔야 됩니다. 1번의 선행 가능성이 변수죠. 1위 선행을 내빼는 순간 약간 불안 요소는 있는데 선입으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1200은 맞아야 되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뭐 이번에 만약 부러진다 하면은 얘는 그냥
뭐 이제는 뭐 능력마로 볼 수 없는 말이죠. 5번은 2번까지 무조건 보셔야 되는 말이고요. 1번이냐 9번이냐 홀짝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8번이냐 홀짝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8번 쪽을 일단 뭐 추천드리겠고요. 이 경주가 빠른 말이 많아요. 어메이징 푸트 빠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갈 말들은 있는데 어설프게 따라가는 순간 뭐 다 직선에서 걸음 안 나오겠고요. 잘 참는 한 마리가 올라오면서 터트린다면 K축제 정도 있겠죠. K축제 이때처럼 이때 진겸이었죠. 한번 터트린 적이 있기 때문에 7번 정도 배당마로 볼 수 있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설픈 인기만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거의 백판급으로 팔리는 말을 놓고 한번 승부를 볼 생각이에요. 인기마들이 다 불안합니다. 먼저 제일 많은 인기를 끌어줄 말 중에 하나인 느닷. 부중이 58입니다. 주로 51kg를 짊어지고 경주를 했던 말이에요. 데뷔 후에 최고 부중. 또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경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중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뭐 부중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경주 후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다면 부중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서로 다 들이대는 선두권 경합이 치열한 경주는 부중이 저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느닷은 좀 불안 요소가 있죠. 지금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줄 마필입니다. 무적불패입니다. 직전에 뭐 아쉽게 2착이고 이번에 상대적으로 부중이 낮기 때문에 대안으로 팔려줍니다만 무적불패는 초반에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때처럼 선입으로 따라간 이후에도 직선에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데 믿을 정도의 말은 아닙니다. 특히 1200에서는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어서 이거 초반에 뒤로 확 밀리는 순간 뒤에 있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죠. 나머지 마필들도 볼까요? 월드삭스 선행 나서면 뭐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때 선행 나서가지고 지금 2번 플랫베이브한테도 한번 깨져봤죠. 플랫베이브 2번인데 기수 이성재고 만약에 이번 주도 안쪽이 무겁다고 하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주요 인기만 또 리버스 스윕도 있네요. 리버스 스윕 취임력을 보입니다만 직전엔 8번 직전은 닥터 패션 따라가다가 앞에 한 말들 다 죽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4번이면 애매해요. 외곽 게이트면은 잘 참고 있다가 한 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축막감은 아니죠. 이런 경주를 보면 분명히.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배당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저 배당 10배 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인기 5두, 6두가 아닌 그 이하의 인기를 모아주는 말을 놓고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중은 높습니다만 저는 5번보다는 7번을 주력을 때릴 겁니다. 5번보다는 7번을 주력으로 때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편성이 쉬워 보이지 않죠? 편성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조심조심 베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래도 2주 연속 고배당 하나씩 맞춰가지고 뭐 결과가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이번 주도 뭐 금요일, 일요일 양일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결과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는 금요일 되십시오. 그럼 저는 일요일 교차 예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